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약한 사람들이다. 그거는 맞아요. 맞다고요? 타고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아,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구나. 원장님, 네. 큰일이에요. 왜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래요. 최근 한 10년 동안 늘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였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다른 나라랑 비교가 많이 돼요. 일본이 10만 명당 14.7명, 미국이 14.5명, 캐나다는 11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두 거의 배가 거의 2배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38명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통계청 자료는 더 무섭습니다. 한국 남성 사망 원인을 보면은 간 질환 사망 6위, 당뇨로 인한 사망 7위, 교통사고도 9위거든요. 네. 근데 자살이 5위래요. 여성은 8위.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꽤. 그래서 오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정확히 우울증이 뭔지 좀 정의를 내려주실 수가 있나요? 내가 기분이 지금 우울하다서 우울증 환자는 아니에요. 그쵸. 이제 우울증하고 우울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주 가까운 그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때는 우울감이 드는 게 정상이고. 당연하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울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계속 우울감이 들고 본인도 모르는데 그냥 우울한 계속 거예요. 우울하고 다운되고. 네. 그러면은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 정신과에서는 DSM이라는 그 매뉴얼이 네. 있어요.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게 매년 뭐 버전이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DSM-4가 지금 나왔을 거예요. 5. 5까지 나왔나요? 네. 제가 DSM-3로 공부했는데 그 진단 기준이 8가지인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반복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에요. 만사귀찮은 거야.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면은 우울증은 왜 걸리는 건지 저는 이거 약간 유전이 크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성격적인 요인이 있죠. 성격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 성격이 유전되잖아요. 피부 색깔 유전돼요. 머리카락 색깔 유전돼요. 성격 유전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면 자식도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치밀하게 뇌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뇌과학이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걸 들여다볼 방법이 엑스레이 찍어서 뼈에 금이 갔다 안 갔다 얘밖에 몰랐잖아. 네. 근데 요즘에는 펑셔널 MRI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어느 부분의 뇌가 컬러가 변해요. 그 사진을 찍으면 브레인 케미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도파민 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뇌의 기능적인 면과 표현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많이 돼요. 생화학적으로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남성 그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면 압박감, 명예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그냥 온 게 다 무너져. 사회적인 소셜 프레셔가 되게 크다. 그러면은 단순한 우울함하고 우울증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있냐 없냐. 원인이 있냐 없냐. 본인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누라 몰래 돈을 빼갖고 주식을 투자해서 코인에 넣었는데 아니 그냥 코인이 다 그냥 휴지가 됐어요 지금. 아니 그게 나중에 급한 돈을 꾸어서 은행에서 이제 막 무담보 대출 받아서 막 금리 올라가. 잠이 오겠어요? 저런 거는 혼자 낑낑대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상의를 하고 네. 있는 대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싹 나요. 그걸 갖고 우울증이라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쵸. 그거를 푹푹 삭혀가지고 돈의 압박을 받아서 자살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빚에 짓눌려서 죽은 거예요. 그건 좀 확실한 원인이 있는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 가족이 정신과 환자입니다고 떠들어다니는 의사 나밖에 없을 거예요. 원장님 다니세요? 가끔. 뭐 이유가요? 속상하면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걸 내가 왜 낑낑거리고 고민을 해 주치의한테 가서 상담하면 약 주는데 아, 정말요? 네.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단순히 이제 기분뿐 아니라 아까 뭐 체중 감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에도 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 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체화라 그래요. 라틴어로 소마티제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정신의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포유류 동물 중에서 인간만 뇌가 되뇌피질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미래를 걱정할 능력이 인간만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능력도 인간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복잡한 뇌가 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뇌는 되게 뭐 거치게 설명하면 1층, 2층, 3층이 있어요. 네. 파충류의 뇌가 1층이야. 맛있는 거 보면 훔쳐서도 먹어. 절제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돈만 보면 그냥 내 거를 무조건 만들어. 이게 파충류의 뇌예요. 그 위에 뇌가 강아지들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인간하고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네. 나 이쁘니까 밥 주세요. 꼬리 흔들고. 교감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변형계까지 2층 뇌예요. 그 위에 딱 둘러 타고 있는 게 되뇌피질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복잡한 사고를
생각하고 사유하는 뇌가 있어요. 이게 너무 걱정이 많으면 정상적으로 2층, 1층에 있는 뇌까지도 못 살게 굴어요. 대뇌피질이 3층이 지시를 하는데 1, 2층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것도 이제 삐걱거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안 되는구나. 되는 1, 2, 3층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럼 얘만 뒤죽박죽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또 우리 몸에 영향을 줘서 호르몬 분비들이 이상이 생기면서 소화도 안 돼, 월경도 제대로 안 돼, 뭐 이제 온갖 것들이 여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화 현상이라 그래.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뇌 구조 때문에 이 몸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원장님도 병원 가신다면서요. 내가 생각해도 작동이 안 된다는 네. 느낌이 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병원 가는 거 정도는 마음대로 되잖아요. 사실 10대부터 한 30대까지의 우울증은 본인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막연함, 이런 게 우울증을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녀들의 학업 성적 때문에 부모들이 주는 부담감, 특히 뭐 의대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압력을 많이 받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늘 얘기해. 그 공부해서 의사 하려면 뭐하러 그 공부를 하니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또 그래. 너는 의사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제가 의사가 안 됐으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했을 거고요. 사업을 했으면 최소 조단위 돈은 벌었을 것 같아. 제일 안전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아요. 원장님 정신과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정신과를 내가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저희 정신과 교수님이 너무너무 이쁜 여자 교수님이라서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정말 사소하다. 그래서 매일 앞줄에 앉았어요. 보고 있으면 좋아.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네, 저걸로 해서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지금은 너무 잘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세상 보는 안목이제가 없었던 거죠. 성견지명이 좀 부족하셨네.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찌라시 타임 가겠습니다. 정말 저 찌라시 되게 어디 찾아오는지 궁금해. 자, 우울증은 특별한 계기가 없이 나타날 수 있다. OX. 야, 당연하죠. 특별한 계기가 생기니까 우울증이에요. 원인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되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직장에서 만나서 일로 만나자면 멀쩡해요. 네. 집에 가면 우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워콜릭도 많아요. 일만 하면 안 우울하지 않으니까 일을 열심히 계속 계속 하는 일한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번아웃 되죠. 번아웃 때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에 우울이 다 와요. 그냥 그때. 마음이 아프시면 정신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약한 사람들이다. 그거는 맞아요. 맞다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고 좀 왜소한 사람이 있는데 정신력이 나약하다 이런 똑같아요. 거랑 좀 다르잖아요? 타고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어떤 고난을 겪고 까짓 거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리스크 테이킹도 잘하고 약하다 강하다고 표현하는 순간 그 말이 우열로 들리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뿐이지 뇌의 그릇이 큰 항아리 같은 분이 있고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이 있는데 쓰임새가 달라. 대개는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지면 이거 뭐에 쓸 거냐고 생각하는데 간장 종지로 쓰면 되잖아. 크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공기 사이즈가 하면 딱 좋은 직업이 의사예요. 어린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당연히 OX. 우울증에 걸리죠. 어린이도? 기질적인 병인데.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다운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저러는 걸 갖고 무시하는 거지. 유심히 관찰을 하면 다르잖아요. 그럼 애들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과행동 증후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정상 범위가 벗어나는 거예요. 짜증이 많다든지 뭐 과잉 행동을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잠 안 자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너무 늘어지게 자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내 아이가 자라서 보이는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정상 범주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그러면 소아정신과를 가시면 정신과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울증은 초기보다 오히려 호전될 때가 더 위험하다. OX. 자살에 가난한 그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네. 손가락 까딱 할 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그때는 할 죽고 수가 싶다는 없구나. 생각은 있어도 이걸 행동을 옮기려면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라. 우울증은 이제 난치병이다. 저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아니에요. 케어러블 디지즈예요. 케어러블. 그냥 정신에 감기 들었는데 조금 심한 독감이 들면 독감약을 먹고 가벼운 감기에 걸리면 아스피린 먹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별 문제 될 거는 없다. 이 치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 자기장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어휴, 자료조사가 대단해. 결국은 뇌에 전기를 주는 거예요. 요 전 단계가 뭐냐면 Electric Stimulation Therapy, EST라는 게 있어요. 네. 뇌에다가 직접 전극을 갖다 붙여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거 들어봤어요. 네, 도저히 일반적인 약물로 안 된다 그러면 EST를 해요. 이거를 뭐 일반인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킨 게 뭐냐면 자기를 주는 건데 전기적 자극으로 바뀌어서 좀 순한 전기를 주는 거야. 요즘에는 또 뭐 마취제를 갖고도 또
또 치료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케타마인이라고 하는 해리성 마취제가 있는데 네. 코에다 심하게 이날레이션 시키고 호흡을 확 들여놓으면 네. 우울증이 확 좋아져요. 아. 결론 다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에다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정신과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면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 왜 아직까지 왜 그런 아니 거예요? 왜 이런 구닥다리 같은 법을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아직 또 지금 자꾸 숨기게 만들어 사람을. 요즘은 어떤 시대인데. 네. 다들 뭐 약간 하나씩 있잖아요. 뭐 힘들어서 건강도 좀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 진짜잖아. 많지. 네, 어쨌든 빨리 보험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는 우울증의 예방법, 우울증의 예방법이 아니라 우울감의 예방법. 우울감의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내가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해지면 자고 해 뜨면 눈 뜬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규칙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밤에 잠이 와요.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1시간 운동해라. 운동해라예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약간 거의 지켜야 될 게 비슷하거든요. 그게 건강하게 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내 머리만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썩어서 막 망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진료 한 줄 평 표현해 네. 주신다면?